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쪽 영남 쪽에서 아버님과 아드님이 오셨거든요.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 피해 때문에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의 영상을 보시고 국제결혼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게도 우리 아버님과 아드님이 영상 촬영에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남편분이 굉장히 젊으세요. 95년생. 95년생이면 26살. 그런데 베트남 여성은 20살. 근데 우리 남성분이 결혼을 2번 하셨어요. 결혼 업체는 경상도 쪽에 있는 업체인데 첫 번 결혼에 계약금하고 총 결혼 비용이 1,500만 원인데 나중에 합산을 해보니까 한 2,3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계약금하고 1,500에 포함된 내용이 800이 또 추가가 됐기 때문에 2,300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비용에서. 그러면 첫 번째 여성인데 결혼식 후 잠자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갑자기 사라져서 파혼이 된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1,500만 원에 분명히 계약을 했으면 1,500만 원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결혼업자가 별도의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면서 3,400만 원 정도를 추가 비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와 아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준 거죠. 한마디로 여성이 한국에 오지도 않고 여성의 잘못으로 파혼을 했는데 2,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손실을 보고 파혼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성과의 파혼 후 2번째 여성인데 한국에 와 있는 여성과의 결혼을 다시 한번 또 주선하게 됩니다. 결혼업자는. 왜냐하면 코로나 문제로 외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가족 초청으로 와 있는 20살 여성과 2번째 한국에서만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 정도의 성관계를 했는데 갑자기 여성이 성관계 및 많은 잘못으로 이 역시 파혼이 된 상황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이혼한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 계신 우리 아빠와 아들의 그 사연 역시 이처럼 제가 몇 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사전 설명을 다 듣고 종합 정리해서 오는 거니까 사실성과 정확성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드님 남편의 말에 의하면 발로 차고 옆에도 못 오게 하고 남편을 어떤 과도한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갔다고 했죠. 맞습니까? 네. 그러나 남편의 말씀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여성에게 잘해주었고 열심히 한국에서 결혼 생활에 충실해 줄 것을 부탁도 했으며 또 우리 아버님과 시어머님께서도 식사를 일일이 챙겨주는 등 지극정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한 2-3시간 정도의 우리 아버님과 아드님과 대화를 하면서 지켜보았으나 나이가 우리 어린 25, 6세의 우리 남편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순박하게 생겼어요.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나름대로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이런 남편이 대화를 물론 100%는 아니죠. 대화를 해보고 행동을 지켜보고 이렇게 서면을 만들면서 확인한 결과 과도한 행위를 했다는 그 여성의 주장이 거짓말 같다. 이런 걸 제가 느낀 거예요. 굉장히 순박하고 이런 면을 제가 느꼈습니다. 성품 자체가 착하고. 그렇다면 이 여성은 전형적으로 한국에 출입하면서 불법 취업을 한다거나 어떤 다른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개업자, 이분은 첫 번째 2,300을 받았긴 사실이 있지만 그 속에는 지참금, 여성의 한국어 교육비 이런 것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용돈이라든가.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애초에 1,500만 원에 계약을 했으나 800만 원 돈이 부수적으로 지출이 되었고 파혼이 된 상태에서 여성이 한국에 올 수가 없는 거죠. 파혼이 됐으니까 여성의 잘못으로. 그런데 2,300억이 들어갔다는 것은 어찌됐든 비용에 있어서 크게 들어갔다. 손실이 났다. 이 내용이죠. 그렇다면 1,500만 원에 애초에 계약했으면 1,500만 원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약간 추가적으로 별도로 남편이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외국인 아내이자 며느리에게 주는 뭐 생활비나 용돈을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200만 원이 된다 하더라도 1,700이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무려 2,300이 됐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혼 중개업자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애초에 계약이 1,5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되어야 될 비용이 불과 100에서 200만 원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그런데 1,500만 원이 2,300이 됐다. 첫 번째 증거죠. 그 부수적으로 외국인 아내가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또는 신랑에게 돈을 요구한다면은 그 또한 그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100%는 아니더라도 줄 수 없도록 막아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두 번째 증거로서 300만 원 상당을 외국인 아내가 가난하고 또는 마담 소개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불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맞지요? 예, 별도로 1,500만 원에 계약을 했지만 300만 원 상당을 중매자 소개비 아내가 가난하니까 생활비 정도로 주라. 이 말이 맞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그 당사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또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고 이유 없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신 거예요. 이 결혼업자분이 1,500만 원 했으면은 약간 여유를 주더라도 1,600, 1,700이면 여성이 한국에 와야 되고 그리고 그걸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2,300이 들어갔다는 것은 관리가 좀 부주의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증거가 나옵니다. 자, 2,300만 원짜리 결혼이 되려면은 하객이 최소한 500명, 1,000명은 와야 될 것 같은데 불과 아까 하객이 몇 명이라고 하셨나요? 20명. 자, 20명 정도가 오셨어요. 그 속에는 중개업자도 있고 통역도 있고 마담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은 불과 한 5, 6명 정도, 7명 정도의 하객인데 그 하객의 결혼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아마 돈 100만 원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300만 원이 지불됐어요. 자, 이처럼 정리를 해드리면은 별도의 비용을 받은 거지요. 1,500만 원에 계약을 했으면 1,500만 원에 마담 소개비, 여성이 그 한국어 교육비, 한국에 오는 항공료 모든 것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별도로 두 번째로 300만 원 상당을 지불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500만 원 상당에서 중개업자가 온전히 최소한 1,000만 원을 넘는 소득을 남긴 거죠. 이득을. 왜냐하면 결혼 세 번째 증거가 하객이 없었으니까. 자, 첫 번째 여성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두 번째 여성 한국에 와 있는 가족 초청으로 와 있는 여성과 20살짜리 여성과 결혼식하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으나 잠자리도 거부하고 단 한 번뿐이 없었고 그 후부터는 발로 차고 옆에도 못 오게 하고 발로 차고 또 뭐 과도한 행위를 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번에는 결혼 중개업자에게 비용을 준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버님과 아들은 시아버지죠. 시아버지와 우리 아들 남편이죠. 아들은 한국에서 결혼 비용으로 한 800만 원 상당을 지출했는데 그 800만 원 속에는 두 번째 아내에게 한 300만 원 상당의 폐물을 해줬어요. 금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그렇다면 결혼업자는 이 상황에서 두 번을 결혼을 어쨌든 시켜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가? 이 점을 또 장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결혼중개업법이 있고 그 위반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또 정밀하게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 위반 사항과 또 부당이득금, 앞서 말씀드린 1,500만 원의 계약금이면 약간 여유를 주더라도 1,600, 700이면 끝나야 되는데 하객이 적은 상태에서 1,500을 받았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300 정도를 지출했다면은 1,800만 원은 결혼업자가 가져간 것인데 결혼식 하객이 적기 때문에 그 비용 또 우리 아버님과 아들이 그 베트남에 갔을 때 항공료 2인 해봐야 한 번뿐이 안 갔으니까 합쳐봐야 결혼식 비용, 서류 비용 뭐 모두 합쳐봐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까 이제 뺀 게 있거든요. 자, 두 분이 혼인신고 안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여성하고는. 맞죠? 그러면 혼인신고 비가 또 빠져요. 그럼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혼인신고 비용을 절감이 됐으니까. 또 하객이 평균 한 100여 명 정도가 온다고 보는데 20명도 안 된다고 했으면은 그 결혼 비용이 또 절감이 되죠. 그럼 이 사람은 결혼업자는 한마디로 1,800이라는 돈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넘는 소득을 남긴 거예요. 아까는 1,000만 원이라고 했지만 한번 영상을 촬영하면서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비용도 또 절감이 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한국에 오는 항공료가 또 빠지잖아요. 그 비용도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중개업자가 소개한 여성의 잘못으로 파혼이 됐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여성의 문제로서 두 번째 여성 소개한 것까지 포함이 돼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받을 확률은 좀 높아진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나라 갈 필요가 없고 또 한국에 와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손쉽게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뭐 국제통화라든가 또 그쪽에서 마담을 소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여성을 소개한 하면서 지출되는 비용이 국제결혼 중개업자한테는 아주 작은 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전혀 안 받았어도 앞서 첫 번째 결혼한 비용에서 많이 남기 때문에 상세하게 지출 계획서를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손실로 본 거고 저 사람은 이득을 많이 창출한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결혼 비용 문제에서는 결혼업체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서 우리 단체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결혼 진행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는 걸로 이렇게 해결을 하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제가 앞서 약속한 대로 소송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성은 그러면은 첫 번째 여성은 여성의 전적인 잘못으로 행방불명이 되고 일락투절로 파혼이 됐으나 두 번째 한국에서 만난 여성은 어떻게 파혼이 됐는가? 2달 만에 앞서 말씀드리는 내용대로는 분명히 한국 남편이 잘해주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잘해줬지만 이 여성은 오히려 남편이 잘못을 했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엄마, 남편에게는 장모가 되죠. 장모가 데리고 갔습니다. 장모도 역시 한국에 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후에 남편이 연락을 차단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거짓말만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남편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아내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또 결혼도 했고 나름대로 어렵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돌아와라, 그리고 다시 잘 살자 이렇게 했는데 엉뚱한 말만 자꾸 하니까 짜증이 나고 힘드니까 아내를 차단시켰단 말이에요. 그러자 곧바로 아내도 페이스북 등을 차단해가지고 지금은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자, 여기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잠깐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분에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차단하시면 안 돼요. 이거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남편이 먼저 차단하면 그 차단 사유가 우리 쪽 잘못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사라지는 거예요. 차단하지 말고 논리정연하게
육가 원칙대로 내가 잘못이었고 당신이 잘못하고 나갔는데 왜 가출을 하고 연락이 없느냐, 또는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느냐. 당신이 만약에 잘했고 내가 당신 말대로 잘못을 했다면은 한국 법정에 가서 따지거나, 또는 경찰에 나를 고발하거나, 또는 이주여성인권센터, 또 이주여성쉼터 등에 알려서 나를 처벌하고 당신이 법률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말로만 그렇게 하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게 계속 힘들게 하느냐. 이런 말을 문자거나 녹음을 했더라면은 그 자체가 증거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놓치신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영상을 보시면서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무지한 행동이거든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모르는 것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꼭 명심해 주시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유 불문하고, 우리는 옛말에 참을인자 3번이면은 살인도면한 말도 있듯이 꼭 이렇게 국제결혼을 하기 전에 저한테 자문을 구하시면은 피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당하고 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은 그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보고 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증거로서 이렇게 남편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지만 다행히도 이 남편은 이제 열심히 해서 증거를 좀 수집을 했어요.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페이스북에서 발견해가지고 증거를 수집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아내는 결혼 전에 만난 남자이며 그 남자와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 남자와 결혼 후에도 교제를 하고 있고 문자 내용으로 사랑한다 하면서 하트를 보낸 증거를 우리 남편께서 수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주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잘한 일이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부수적으로 결혼 중매업자, 이 사람은 또 한다는 소리가 왜 혼인무효를 하려고 하느냐. 남편은 이제 억울하니까 혼인무효를 하려고 하는데 혼인무효 몇 년 걸리고 변호사 수임료만 또 날릴 수가 있다. 자, 이 말이 딱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수년이 걸린다는 것은 100%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은 뭐 한 2년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혼인무효를 하는데 꼭 변호사가 필요 없거든요.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다 무료로 도와드리니까, 이미 상당한 사람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과 아드님도 그 소문을 듣고 오신 거예요, 멀리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자, 혼인무효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그 비전문가들 말을 듣고 그냥 그 혼인무효 힘들기도 하고 안 해줄 수도 있고 변호사 비용도 들고 또 귀찮게 뭐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국제결혼 다시 안 하면 되는 건데, 자, 인생살이는 그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운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했던 수많은 남성들이 다시 국제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혼남이 됐기 때문에 다시 혼인무효를 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또 부지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아무도 알 수 없는 운명을 본인 스스로 확정을 짓지 말란 얘기예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특히 자, 혼인무효의 중요성. 첫 번째, 내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목적이 커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보지도 못하고 수천만 원 날리고 아내는 한국에 오지 않거나 도망을 갔는데 불과 수개월 밑에, 또는 빠르면 하루 만에, 더 빠르면 공항에서, 이런 상황인데 왜 억울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혼인무효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혼으로 끝내버리고 다시는 국제결혼 안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또 국제결혼을 할 상황이 되니까 또 혼인무효 그때 가서 해야 되겠다. 이 정신 좀 바짝 차리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 혼인무효는 본인의 명예에 걸린 문제예요. 그리고 혼인무효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815조. 자,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사기 결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준 사기 결혼 피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본인이 당했는데 억울하게 이혼남이 되겠다. 그러면 여자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죠. 자, 혼인무효를 본인이 소송을 함으로써 꼭 혼인무효를 받지 못하더라도 혼인무효 판결문에 그 내용이
게시가 됩니다. 판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은 혼인무효 소송을 했으나 한국 법률에 의하여 혼인무효를 받지 못하지만 피해가 분명하다는 유사한 내용이 판시가 된다고요. 그 자체가 다음에 또 다른 한국 여성을 만나든 외국인 여성을 만나든, 특히 외국인 여성 같은 경우는 비자 발급 제한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봐라, 베트남은 베트남, 우즈벡에 대사관에 보내서 나는 한국 법률에 의해서 혼인무효를 받지 못했을 뿐이지 혼인무효에 준하는 판시가 있다, 내 잘못이 전혀 없는 내용이다, 이 자체를 들이밀었을 때 나는 이혼남이 싫어요 하는 한국 여성이나 외국인 여성을 만났을 때 나는 이혼남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성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아니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서 아내만을 사랑했으나 이처럼 아내가 잘못을 한 증거가 있습니다 보여주는 거하고 말로서 써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말로서 설명하는 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가정법원에서 판결한 판결문을 보여주면은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런데 제 말씀처럼 뭐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당신이 어떻게 이혼했는지 그 사유를 가져와 봐, 말로만 떠들지 말고 법률적인 증거를 가져와 봐 했을 때 의외로 그렇게 요구하는 여성들과 그 부모님들이 많더라. 그랬을 때 다시 혼인무효 소송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주려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애초에 혼인무효 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 혼인무효 소송 기간과 이혼 소송 기간이 불과 2달에서 석 달뿐이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또 비용은 비슷하고 수수료, 법원에 내는 인지대 수수료 이런 거, 손달료 이런 것이. 그러니까 혼인무효를 웬만하면 꼭 하셔라. 지금처럼 2달 만에 이 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장모가 데리고 간 이 사건은 당연히 혼인무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항에서 도망갔다거나 한국에 안 왔다거나 또는 하루 이틀 또 며칠 또 몇 달 만에 도망간 사건을 겪고서도 본인이 혼인무효를 안 하고 그냥 귀찮으니까 이혼을 하게 말겠다, 이 생각을 꼭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편과 가족의 배려라는 게 있어요. 앞서 말씀 잠깐 드렸지만 우리 외국인 여성들이 그 가난한 환경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에 5, 60년대는 떠나서 70년, 80년대에도 치아 관리라든가 건강 관리를 안 해가지고 후진국 병인 5대 질환이 있어서 장티푸스, 콜레라, 뭐 치아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면에서 굉장히 안 좋았어요. 수질도 나쁘고 해가지고 안 좋은 물을 먹고 뭐 병이 걸린다거나 그런 상황이 후진국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도 상당히 예뻐요. 아마 20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예쁜 것도 있겠지만 화장을 약간 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얼굴 자체가 아주 상당히 미인이더라고요. 그 남편도 내가 보니까 평범한 얼굴이기도 하고 젊기도 하고 또 건강하고 인물이 뭐 정말 잘생겼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훌륭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성이 문제를 일으켰다. 이것은 그 예쁜 여성이 남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클 수가 있죠. 아직 젊기에 뭐 재산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 또는 이 남편이 좀 더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다거나 또 매력적인 남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자체도 굉장히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 의문점 중에 하나가, 자,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보충해 주겠다고 이제 내용이 나와요. 그 증거가. 그 첫 번째가 이 여성이 후진국 질환이라고 할 수도 있는 치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700만 원 상당의 치아 치료비를 전액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평범하게 임신하고 아기를 낳고 결혼생활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부모님과 남편이 적극적으로 유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2달여간 시어머니께서 일일이 며느리의 식사를 챙겨줬어요. 그럼에도 아내는 국적 이야기를 하면서, 국적 취득 이야기죠. 국적을 목적으로 한 것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은 애초에 젊고 괜찮다 싶은 남성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하게 100% 여성이 한 2달간 살아보니까 남편이 실증이 났다거나 변심을 했다기보다는 이 종합적인 내용을 보면은 국적 취득의 목적이 어설픈 이 자기 지식과 정보로서
그것을 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로는 체류권을 가짐으로써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류권이나 국적을 목적으로 결혼을 한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 남편분이 그리고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시간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는 혼인무효를 소송을 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그 상황에서 졸지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혼남이 될 수는 없다 해서 혼인무효를 도움을 받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약속을 해드렸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중개업자한테는 너무 억울하니까, 이거 졸지에 결혼이란 자체를 2번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여성을 너무 빨리 급한 결혼을 시켜서 파혼에 이르러서 남편과 시부모 입장에서는 졸지에 3천만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보았고, 남편은 졸지에 이혼남이 될 위기에 놓였다. 그 반면 형식적으로는 2번 결혼을 시켜준 결혼업자는 결과적으로는 2번째는 무료로 해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에서 이미 2,300이라는 돈을 2배 가까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최소한의 이득금이 1,000만 원에서 1,400, 500 정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2번째 결혼 비용은 전혀 지출을 하지 않았지만 한국에 와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 결혼 중매자가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이 없었다. 결과적으로는 한국에서 결혼한 상황도 800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서 총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한 한국 남편과 그 시부모님의 피해가 확실하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혼 중매자는 이 영상을 혹시 보신다면은 이게 내 사연이구나 생각하신다면은 즉시 우리 피해자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셔서 이득금의 전액을 또는 합의를 하셔서 일부라도 돌려주셔서 사건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2분 고맙습니다. 네.